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교전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공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날은 전반적으로 다 1% 중반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주 뭐 따로 더 밀리고 뭐 경기 민감주 따라가면서 밀리고 이런 분위기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전쟁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조 흐름이 나왔지만 확실히 시장은 전쟁 쪽에만 좀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당사국하고 그리고 그 주변국들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입니다. 이쪽 소식으로 보면 러시아가 민간인 쪽은 공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정밀 타격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제 서울 다음에 부산 정도가 되니까 부산 쪽에 지금 하리코프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23명 정도가 사망을 한 상태 현재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도 포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었는데 또 새벽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도에 있는 방송국 송신탑까지 공격이 감행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그나마 이제 회담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별 기대를 안 했지만 역시나 결렬됐습니다. 5시간 만에 결렬됐고 2차 회담 일정은 여전히 계획에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포격이 중단돼야 협상을 하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국들에서는 어떤 제재들을 가하고 있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미국하고 좀 유럽 쪽, 러시아의 국영 매체를 자기들의 매체 쪽에서 퇴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러시아의 퇴출을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EU 가입을 하겠다라는 가입 신청을 냈고 EU 쪽에서도 이 부분에 검토에 들어가 있는 흐름이고요. 러시아의 뭐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어제부터 금융 제재에 동참을 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들, 우크라이나들을 사이버 세상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들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끊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트위터, 구글, 그리고 애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100 넘겼고요. 가상화폐로 좀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도 나와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채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따돌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되겠고 국제사회는 좀 더 세밀하게 뭉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업종별 흐름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다 내린 가운데 에너지만 올랐습니다. 뭐 에너지가 경기 회복으로 기대로 인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쏟아내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죠. 점점 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에너지 종목들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게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급락을 했고 러시아 금융 제재의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거의 다 밀린 것들이 마냥 보이실 거고 이쪽 중간에 몇몇 섹터 종목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그대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가장 많이 밀린 게 금융 섹터였죠.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만큼 커진 거고요. 국채 수익률이 급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막 2% 넘겨서 높다 이렇게 너무 센 것 아니냐, 경기 회복 세다, 기준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1.7%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 0.1%씩 올라도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게 금리가 되겠는데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 결국에 은행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후반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웰스파거는 5.7%나 가장 많이 밀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은행이 러시아 은행하고 뭐 직접적으로 뭐 대출 거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지금 스위프트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은행에 과연 어떤 악재가 되고 이것이 또 미국과 어떻게 연결될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이렇게 종목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반도체 보시겠는데요.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의 이 반도체 급등이 이제 다 급락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3.6%나 큰 폭으로 밀리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비메모리, 메모리 가릴 것 없이 내려갔고 제조업체, 장비업체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3.7%,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 그리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3.4%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역시 이 두 국가가 싸우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이런 공급 차질이 그대로 종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반대로 올라간 종목도 있겠죠. 에너지 쪽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더 갈라진 흐름을 좀 보자면 전체적으로 기름을 뽑는 그런 회사들, 대형과 중소형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뽑은 정유를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 종목들은 같은 에너지 업종 내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으로 엇갈렸다라는 특징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타겟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특징 주제도 보도록 할 텐데, 이 소매 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 공급망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냈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 같은 업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훈풍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매 3대장 중 하나인 타겟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뭐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서 단연 눈에 보였었는데요. 월마트하고 아마존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소매업체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19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 19% 늘었습니다. 이 공급망 우려는 지속됐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통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낙관적인 전망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상승했고요. 최근에 타겟은 단기간 동안 두 번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 상승 흐름을 보여준 하루를 연출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루시드 그룹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내용이 되겠고, 최근에 고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올해 자동차를 한 12,000대에서 14,000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2만 대 만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지금 예상을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망 우려다 이런 쪽으로 좀 엇갈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좀 투자자 쪽에서는 시장의 말을 좀 더 믿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분기 실적까지도 좀 부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웰스파고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역풍이 좀 맞을 게 많다라는 요인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약했다라는 부분 전기차 쪽에서 나옵니다. 리비안도 떨어졌지만 루시드 그룹도 이날 15% 정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 지수가 하락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독일 닥스와 프랑스 깍크 거의 한 4%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또 간밤에도 이틀 연속으로 거의 이런 식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영국이 그나마 1% 중반대로 선방 아닌 선방을 한 흐름이 되겠는데요.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줬고요. 지금 러시아의 고립이 유럽 시장에 특히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독일 10년물 국채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위험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확실하게 쏠리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 볼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진짜로 크게 올랐고, 90달러 초반에서 한 번에 100달러를 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유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 확실히 공급에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번 가격으로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보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의 지금 양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호황제가 겹치게 되면서 비철금속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2.9% 오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거기에다가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 반영했고 또 곡물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볼 텐데요. 2.4% 확실히 안전 쪽으로 확 쏠려 있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국제 수익률은 11bp나 하락을 하면서 1.7% 후반대까지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1.8% 가까운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석유 등 에너지 수출 중단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 유가가 7년 내 최고치로 급등한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던 하루였는데요. 여기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전 세계 200여 나라에서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 결제 시스템 이른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어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전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며 시장이 불가피하게 많은 변동성을 향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점이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했는데요.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제조업 지수 PMI는 58.6을 기록해 전달에 57.6과 시장 예상치였던 58을 상회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1월에 미국의 건설 주출 역시 전달 대비 1.3%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중에서 에너지기구 IEA의 소속 31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이 없도록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승세를 잡지는 못했는데요. 이들 회원국들은 석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이번이 창설 후 네 번째로 비상용 원유 15억 배럴을 저장하고 있는 IEA 회원국들이 이 중 4%를 방출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는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 장관이 회원국 에너지 장관 에너지 회의를 주재한 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이 중 절반을 방출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해 방출량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오늘 미국의 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각각 돌파하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를 적용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로 하루 500만 배럴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원유 거래의 약 12%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유럽으로 2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IEA는 지난 1974년에 창설돼 회원국들의 비축유 공유 방출은 창설 이후 이번에 네 번째며 IEA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원유 및 가스 시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이사 후에 추가 긴급 방출 등 권고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러시아계 기업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닥은 먼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얀덱스, 전자결제업체 키위, 전자상거래업체 플랫폼인 오존, 그리고 게임 업체인 넥서스의 거래를 중단했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철강업체 매첼, 모바일 텔레시스템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사이언 등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만여 개의 비상장 주식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OTC 마켓그룹 역시 대러시아 제재와 이에 대한 여파에 관한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거래소 규정집에 따르면 이 같은 거래 정지는 정보가 투자자와 시장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전파되고
투자자가 투자 결정 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요. NYSE의 소유주인 ICE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의 신규 채권을 채권 지표에 추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채무는 3월 30일자로 제거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제재가 조금 더 조밀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제외됐었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을 다른 국가들이 지금 나눠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도 이러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할리 데이비슨이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선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올 폐장 후에는 애플 역시 러시아 전 매장에서 모든 제품의 판매와 배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러시아 판매 물량을 별도 산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판매량의 31%가 유럽과 중동에서 창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GM은 연간 약 3,000대 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는 러시아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지 예상되지 않지만 두 기업 모두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제조업체여서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매출의 약 9%를 기록한 맥도날드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 제너럴 모터스는 4.7%가 하락해 44달러 52센트, 할리 데이비슨은 3%가 내린 40달러 2센트, 애플은 1%가 하락해 1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2월 미국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35만 건이며 이어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개장 전 달러트리, 리티움 아메리카, 콘페리, 에버크롬비 앤 피치, 다인 브랜즈, 하워드 홀딩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스플렁크, 빅토리아 시크릿, 퓨어 스토리지, 복스 잉크, 아메리칸 이글, 옥타 잉크,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한국 기업인 쿠팡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